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트와 주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식 이야기꾼 김수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요일 장이 마감했는데 사실 금요일까지 주식을 한다는 게 참 그래요, 그죠?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하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쉬러 가셔야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대응하자. 류태영 대표님 방 아닌가요? 하셨는데 류태영 대표님 방은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냥 상팔자 TV에서 제가 맡은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참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울다가 웃은 날이죠. 아침에 오전에 무섭게 빠졌다가 오후에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TV 인터뷰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때 원칙을 세우고 기준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그게 그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뭐 그 이야기는 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원칙과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요. 오늘 같은 날 딱 필요한 거예요. 왜냐? 오늘 아침에 공포스러웠다가 오후에 오늘 하루 만에 느끼셨을 거예요. 오전에 되게 공포스러웠죠. 근데 오후에 딱 바닥 944포인트 찍고 돌려 나오기 시작했을 때 코스피는 3040 찍고 돌려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좀 여유가 생기죠. 좀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생기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계좌를 망치는 생각이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주식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오늘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미성년자 주식 계좌 추이라고 해갖고 이제 새로 나오는 자식들 내 자식들한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보면은 10살짜리 아들이 주식 계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계좌 만들어갖고 아빠 좀 투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새 애들이 똑똑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 계좌 수가 2배가 늘었대요. 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 1년 만에 29만에서 60만까지 2배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차피 자식 줄 돈 적금보다 주식 증여 세금도 아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좋은 종목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아낀다는 거지. 샀다가 이 추세 잘못 읽어갖고 샀다가 10년 지나갖고 반토막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럴 거거든요. 저도 제 자식한테 주식 계좌를 만들어 갖고 주식을 사줄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주식을 사주면 된다. 예를 들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이쪽을 사주면 된다. 근데 바이오도 좀 안정적인 거,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런 거 사주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이거를 대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아들한테 적금 대신에 주식을 사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죠.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무죄 받으며 상한가. 아까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래서 아까 저희가 우리 편집자님한테 이 이슈를 이제 앞에 썸네일로 만들어 달라. 왜냐면 이게 가장 핫하다. 상한가니까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썸네일을 이거를 계속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인버사 K 종양 유발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 세포가 이제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재판에 넘겨진 식약의약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버사 사태 관련자에 대한 긍정적인 처판단이 나오자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죠. 냉철하게. 자,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우상향 추세입니까? 우하향 추세입니까? 자, 우상향 추세다 1번, 우하향 추세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거 뭐예요, 이거? 주봉이에요? 이거. 우상향 추세예요? 우하향 추세예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우하향 추세죠. 그죠? 우하향 추세예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주봉이니까 2015년도에 19만 4천원을 꼭지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뭐 중간중간에 반등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 틀로 봤을 때, 큰 틀로 봤을 때는 2021년까지 지금 계속 하향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하향 추세인 종목을 사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우상향 추세입니까? 우하향 추세입니까? 얘는 반대로 우상향 추세예요, 지금. 그죠?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또 현대차.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우하향 추세였다가, 그죠? 우하향 추세였다가 우상향으로 한 방에 돌려 세운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현대차는. 그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돼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면서, 그죠? 주가가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눌러줄 때 사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그거 심지어 아직 어떠한 이 돌파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추세를 깨고 올라올 때, 그죠? 이 하향되고 있는 추세를 깨고 올라오는 어떤 특정한 시장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거래를 동반하는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게 뭐 무죄다, 유죄다, 지금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왈가왈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저도 몰라요. 이게 정말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지, 아니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의 흐름만 본다고 했을 때 어디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를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박스였죠. 심지어 여기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 32,200원 하고 37,000원 요 사이가 심지어 박스였는데 여기도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요?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3만원대에서 또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그죠? 저항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상한가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갭상승 출발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3만원이 넘어갔으면 물량이 나왔을 건데, 오늘은 장중에 막판이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나왔다가 눌렸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HLB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얘도 지금 쭉 빠졌는데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어요. 4만,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오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오면 거의 10중 8구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센 반등은 아니에요. 근데 좀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한 85,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8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85,000원 이상부터는 저도 몰라요.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죠? HLB가 준비하는 신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85,000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많은 거래들이 다 매물이 됐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을 만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HLB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한 85,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HLB는 그나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주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나마 박스권이에요. 상단 박스예요. 그죠? HLB는 그나마 상단 박스를 잠깐 이탈한 겁니다. 그죠? 주봉상 안 좋은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얘는. 그리고 뭔가 모멘텀이 생긴다 그러면은 얘는 12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치만 코오롱 생명과학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박스권이 아니에요. 얘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꺾여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HLB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HLB가 낫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HLB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뭐 더 이야기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1심 무죄가 나온 거죠. 1심 무죄.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폭탄 돌리기예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코오롱 생명과학이 추세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높은 거를 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해가지고 그죠? 리스크가 그나마 조금 나은 종목을 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 1차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주사기 생성 기업을 뭐 들어갔다, 뭐 갔다 왔다, 그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갔다 왔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시젠 기억나실 겁니다. 시젠을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나서 그죠? 막 갈 것처럼 막 했는데 시젠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럼 시젠을 뭐 지금이나 들어가도 되느냐? 안 돼요. 시젠은 그죠? 여기서 벌써 어딥니까? 여기 상단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단권 박스를 벌써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대로 밑에 본다 그러면 이 자리죠. 지금 15만 8천원 구간이 지지 자리인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15만 8천원 구간에서. 그치만 15만 8천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거예요. 9만원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종목은 뭐다? 안 하는 게 좋다. 추세가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사위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CU 메디칼 아니죠. 세운 메디칼이죠. 세운 메디칼 죄송합니다. 세운 메디칼 이런 애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사기는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사기는 진단 키트야 뭐 이제 좀 지지부진 될 수 있는데 주사기는 백신이 나오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운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얘는 매매를 해도 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리스크가 높다라기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늘 뭐 28%까지 갔다가 막 3.5%까지 빠졌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도를 타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백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이야기들 있죠. 이 백신 이야기가 지금 이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이 GC 놉시자 빠진다.
그리고 이수 앱지스하고 바이넥스가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 러시아에서 만드는 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효능이 91.6%라는 게 검증이 되면서 또 시장에 지금 그 플로우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런 종목들, 뭐 바이넥스나 이수 앱지스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보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항공유 값이 뭐 10개월 새에 5배 폭등했다라고 하면서 대한항공 직격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차트를 보니까 직격탄이 아니라 차트상으로 맞고 내려올 자리예요. 차트상으로 맞고 내려올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근데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언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이 언덕이에요. 여기 이 언덕. 그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매도세가 한번 나올 자리거든요. 이거는 거의 10중 8구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고점 라인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전고점 라인까지 온 거기 때문에 한번 나오는 거고, 얘도 대한항공도 보면은 우하향 추세였잖아요. 이렇게 우하향이었는데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뭐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우하향을 하다가 이 추세 자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매매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매매를 해도 돼요. 지금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 거래량까지 실어줬죠. 그죠? 제가 봤을 때 비행 항공 사업은요, 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모빌리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형 비행사들은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먹네마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지금 뭐 거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유일무이한 그런 항공 대표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뭐 물류를 나르든 사람을 나르든 간에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의 이제 유일무이한 그런 항공사가 될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죠?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11월 달에 터지고 거기를 지금 이탈 안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출렁일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봐야 돼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럼 중간값이 얼마입니까? 24,500원 이런 자리죠. 그럼 여기 24,500원, 400원 이런 자리에서는 10중 8구 나옵니다. 반등이. 그죠? 10중 8구 나와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사느니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도 무관합니다. 괜히 이상한 종목에 가서 물리느니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 만약 24,000원, 25,0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땡큐하고 받는 전략. 이게 오히려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항공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 게임을 하다가 뒤편으로 물러난 녀석이 누구예요? 아시아나잖아요. 아시아나는 게임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항공한테 먹혔죠. 그죠? 그러면 거의 반독점식으로 대한항공이 이 항공시장을 먹을 거고, 저는 대한항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왜냐? 대한항공의 기내식이 맛있어요. 그죠? 대한항공 기내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저도 여러 항공사를 타봤는데 대한항공 서비스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스튜어디스 분들도 다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이 앞으로도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뭐 요런 이슈들이 오늘 뭐 나왔는데, 뭐 그 밖에도 뭐 바이든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배터리, 뭐 히토류 공급망의 행정명령을 준비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사실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뭐 유니온, 그죠? 유니온, 뭐 그리고 뭐 유니온, 머트리얼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계속 동반이 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윗골을 만들긴 했지만 히토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전략적 자원이죠. 전략적 자원인데 중국이 세계 최대 히토류 보유국이고 그 히토류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 꼭 필요하니까 반도체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딜을 거니까 누구야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히토류나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바이 아메리카로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갖고 의존도를 줄이자 지금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거지만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죠?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튼 요런 이슈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항공사 스튜어디스 외모랑 주가랑 뭔 상관인가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마음이죠. 근데 제가 타본 결과 대한항공 서비스가 제일 좋아요. 그 가장 친절하고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OLED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의 그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몇 년을 공부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반도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주식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 물건인지 반도체가 작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물건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서비스업이라 그러면 그 서비스 하는 게 대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질이 다른 회사보다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고 체험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투자하실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차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트는 만약에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건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는 절대로 내 생각만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난도 못 쳐요. 전혀 상관없어요. 스튜어디스 분들이 아름다우신 거랑 주가랑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말한 거 뭐예요? 차트가 이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있죠.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은 저도 알 수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내부자 정보를 안다는 건데 내부자 정보를 안다고 여기서 떠들면 저는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치만 매매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항상 시장에 몰리는 종목들은요 그 뒤에 이야기가 꼭 붙어서 나와요.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